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런 분들을 고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2년이라는 숫자가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법적 신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스위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스위치의 정체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근로자든 회사든, 아니, 그래서 우리 계약이 2년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질문 한 번쯤은 꼭 해보셨을 거예요. 이 되게 간단해 보이는 질문 속에 사실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법적 쟁점들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정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모든 복잡한 문제에는요, 사실 아주 명확한 기본 원리칙이 있습니다. 한국의 프로젝트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모든 기간제 계약의 뼈대가 되는 2년의 법칙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 숫자, 2년입니다. 왜 하필 2년일까요? 이 숫자는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법이 정해놓은 임시 고용과 영구 고용을 가르는 일종의 기준선 같은 겁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2년이라는 기준은 2007년에 만들어진 기간제법이라는 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법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취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회사에 계속 필요한 일인데도 1년짜리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노동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 그거 맞겠다는 거예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로 두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최소한의 고용 안정 방어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2년을 딱 초과하면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약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법이 그 순간부터 그 근로자를 더 이상 기간제가 아니라 계약 기간에 끝이 없는 근로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이 만들어둔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시죠?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이 2년 원칙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법도 현실의 모든 경우를 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주제, 바로 이 프로젝트 계약이 그 예외 조항의 가장 핵심에 있습니다. 자표를 보시면요,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가 몇 가지 있어요. 출산휴가 간 직원 대신 일하는 경우나 만 55세 이상 근로자 같은 경우들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집중할 건 단연코 저기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항목입니다. 바로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 이게 가장 흔하게 쓰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조항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그럼 법적으로 진짜 프로젝트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회사에서 이거 프로젝트야 라고 이름만 붙이면 다 통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치열하고 골치 아픈 법적 다툼이 벌어집니다. 법원이 이건 진짜 프로젝트네 하고 인정해 주려면 보통 크게 세 가지를 따져봐요. 첫째, 시작과 끝이 명확한가? 둘째, 회사가 평소에 늘 하던 일과는 좀 다른 독립적인 업무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똑같이 반복하는 일은 아닌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진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프로젝트일까요? 아닐까요?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개발하는 건 명확한 목표랑 끝이 있으니까 프로젝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건 이건 그냥 회사의 상시 업무죠. 또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시설 유지 보수 같은 것도 프로젝트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제 이 모든 논란의 거의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판결이 현재 법 해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 사건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어떤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한 근로자가 무려 10년 동안 여러 건설 현장을 옮겨 다녔어요. 근데 형식을 보면 되게 특이해요.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까지 싹 정산한 다음에 며칠 쉬고 바로 다음 현장에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을 맺는 거죠. 이런 방식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 모든 논쟁을 끝내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깁니다.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류상으로는 계약서를 수십 번 새로 쓰고 퇴직금을 받았든 어쨌든 실제로 한 회사에서 1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일한 거나 마찬가지면 그 실질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여러 개의 다른 계약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10년간 이어진 하나의 계속된 근로관계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이 맞다고 판결한 거죠. 법원이 딱 선언을 한 거예요. 종이 위에 뭐라고 쓰여 있든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요, 진짜 숨겨진 함정은 지금부터예요. 어쩌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바로 갱신기대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오케이, 내 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진짜 프로젝트고 기간도 명확해. 그럼 계약 기간 끝나면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거지?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바로 이 갱신기대권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변수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이 계약은 당연히 또 갱신되겠구나 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기대가 생겼다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법 원칙입니다. 그럼 이런 기대는 대체 언제 법적인 권리가 될까요? 예를 들면 그동안 별탈 없이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됐거나 직속 상사가 걱정 마, 다음 프로젝트도 같이 해야지 이런 말을 했을 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은 갱신되지 않으며 갱신 기대권 없음이라고 아무리 크게 써놔도 법원은 실제 행동이나 관계를 보고 아니, 갱신 기대권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실질이 형식을 이겨버리는 거죠. 와, 진짜 복잡하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실용적이고 안전한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은요, 딱 3가지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아주 정밀하게 쓴 계약서. 둘째,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공정한 채용 및 종료 절차. 마지막으로 갱신을 거절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 이 3가지가 튼튼한 방어벽이 되어줍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때 한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음 프로젝트에 똑같은 사람을 또 써야 할 때예요. 이럴 땐 절대 그냥 계약서만 쓱 바꿔서 사인하면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계약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퇴직금까지 완벽하게 정산한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채용 공고부터 면접까지 완전히 새로운 절차를 밟는 게 안전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두 계약 사이에 완벽한 단절이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복잡한 절차가 그냥 법을 피하기 위한 쇼,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강조했죠? 언제나 실질이 형식을 이깁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맺고 있는 혹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계약은 과연 서류 위의 형식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그 내용과 목적이 일치하는 실질인가요? 그 답에 따라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